이번 강은요, 목록 방식의 씬을 만드는 세 번째 시간, 즉 테이블뷰를 다루는 세 번째 씬입니다. 테이블뷰를 세 번이나 할까요? 그만큼 할 게 많습니다. 먼저 할 건 뭐가 있냐? 테이블뷰를 아래로 당겨서 목록을 갱신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의 크기를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셀 크기만 사용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커스텀하지 않아 셀마다 다른 값을 주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별로 표현하는 셀이 많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불편할 거예요. 뭔가 원하는 셀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중에 사용 방법, 섹션에 대한 인덱스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을 이용해서 원하는 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메뉴와 같이 목록이지만 내용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적 방식의 셀을 이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뷰는 데이터를 셀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바뀌면 그거를 반영해 줘야 됩니다.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죠. 혹은 데이터의 개수는 변경이 없지만 기존 데이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테이블 뷰에는 이런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리로드 API가 있어요. 전체 데이터가 바뀌었다, 리로드 데이터, 섹션 단위의 변경 혹은 셀 단위의 변경, 각각 변경의 범위에 맞는 API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볼 거는 데이터 전체가 바뀌는 경우예요. 데이터 전체가 바뀌면 그거를 화면에 반영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사용자가 다시 읽기 그런 버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겠죠. 다시 읽을 수 있겠죠. 뉴스처럼 최신 데이터를 보여줘야 된다. 그럴 때는 다시 읽기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앱들은 그것보다 좀 더 세련된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용자가 다시 읽기라는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셀 자체를 아래로 당겨가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바꾸는 그런 제스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스처 어떻게 할까요? 테이블 뷰의 리프레시 컨트롤을 이용해서 이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리프레시 컨트롤, UI 리프레시 컨트롤이 되고요. 그걸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기능입니다. 리프레시 동작을 시작하기, 중지하기. 현재 리프레시 중인지 이거는 돌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색깔이나 제목 같은 거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뷰에서 이 리프레시 컨트롤을 설정해 놓고 테이블 뷰를 아래로 당기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 이벤트가 value change 돼요. 그럼 우리는 이 value changed 이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바꿔주는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iew did로 돼서요. 리프레시 컨트롤을 만들고요. 타겟 액션을 여기서 만듭니다. value change가 발생하면 데이터를 갱신해주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리프레시 컨트롤을 테이블 뷰에 설정합니다. 테이블 뷰에 리프레시 컨트롤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value changed 이벤트, 즉 사용자가 테이블 뷰를 아래로 끌었을 때 그때 value change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때 테이블 뷰에 있는 내용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리프레시 컨트롤을 멈추고 테이블을 갱신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당겨서 테이블 뷰의 내용을 새로 고침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밀어서 리프레시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블을 간단히 만들었고요. 데이터는 한 7개 정도의 알파벳을 출력하는 테이블입니다. 동작 시켜보고요. 쭉 밑으로 끌어서 리프레시 할 겁니다. 지금은 아무런 동작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프레시 컨트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뷰에 대한 코드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웃렛을 미리 연결해 놨고요. 뷰 디드로 돼서 테이블 뷰에 리프레시 컨트롤을 만들겠습니다. 이 컨트롤은 UI 리프레시 컨트롤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써야 되기 때문에 프로퍼티로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뭐가 생기냐? 연결만 해 놓은 상태에서 밑으로 끌어당기면 동작하죠.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끌어서 당기는 효과를 했을 때는 리프레시 컨트롤에 이벤트가 발생해요. add target 액션을 합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뭘로 할 거냐? 이벤트에 대한 걸 해놨고요.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이때는 데이터를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데이터를 이번에는 살짝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에게 다시 그려라. 리로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프레시 컨트롤은 멈추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면 리프레시 동작이 일어났을 때 데이터가 바뀌고 테이블 리로드하고 리프레시 컨트롤을 멈추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나 한번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있고요. 쭉 끌면 리프레시가 동작합니다. 데이터가 바뀌었고요. 리프레시 컨트롤도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밀어서 리프레시하는 예제를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엔 셀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의 크기 어떻게 될까요? 셀의 가로 길이는 테이블 뷰의 가로 길이와 같죠? 그럼 셀의 높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셀의 높이는요, 모든 테이블 뷰에 있는 셀이 같은 높이를 가진다. 그런 경우에는 테이블 뷰에 있는 셀의 높이에 관련된 프로퍼티 사용됩니다. 이러면 모든 셀이 같은 높이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테이블 뷰에는 어떤 속성이 있냐? 로우 하이트라는 프로퍼티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셀의 높이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섹션의 헤더와 부터에 대한 높이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역시 같은 크기의 섹션 헤더와 부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셀을 다루다 보면은 셀마다 크기가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셀은 더 커야 되고 어떤 셀은 더 작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셀의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델리게이트 있는 테이블 뷰에 height for row at index path 있죠.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인덱스의 패스에 해당하는 셀의 높이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섹션 헤더와 푸터의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섹션에 대한 인덱스가 오겠죠. 이런 테이블 뷰에 델리게이트 이용해 가지고 인덱스 패스 혹은 섹션을 이용해서 개별 셀의 높이 혹은 헤더와 푸터의 높이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 뭐가 문제죠? 인덱스 패스를 계속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텐츠 크기를 이용해서 셀의 높이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테이블 뷰에는 어떤 기능도 있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셀의 높이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기능이에요. 셀프 사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셀의 오토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셀의 높이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 쓰기 위해서는 일단 셀은 자기 높이를 계산할 수 있을 만큼 오토 레이아웃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혹은 기본 셀을 쓰면 괜찮아요. 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뷰에 로우 화이트 값을 UI 테이블 뷰 오토매틱 디멘전이라고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의 높이를 미리 가늠해보는 에스티메이티드 로우 화이트 값을 줘야 됩니다. 이거는 미리 대충 셀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값을 넣어주면 돼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뷰에 에스티메이트 로우 화이트를 44 정도로 줬고요. 그 다음에 로우 화이트를 오토매틱 디멘전으로 주게 되면은 테이블 뷰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짧죠? 조금 더 깁니다. 굉장히 더 큰 게 돼요. 이런 형태로 셀의 크기가 가변적으로 대신 자동으로 셀의 크기를 지정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테이블 뷰는 데이터를 셀을 위해 출력하죠. 데이터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소록 같은 걸 봤을 때 우리 친구 목록이 굉장히 많겠죠. 몇백 명이 되면은
그 몇백 명에 대한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서 계속 스크롤 시켜야 됩니다. 사용자한테 좋은 경험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죠? 주소록 같은 경우는 성을 이용해서 기억, 니은, 디귿 이용해서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거를 섹션 인덱스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셀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룹화합니다. 그 그룹화가 섹션이 되고요. 섹션에 대한 인덱스를 이용해서 빠르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느냐? 섹션에 대한 인덱스, 섹션에 대한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 인덱스를 누르게 되면 해당 섹션으로 빠르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섹션 인덱스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좀 더 편하게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섹션 인덱스에 대한 테이블 뷰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인덱스에 대한 색깔, 배경색, 트래킹은 사용자가 터치를 하고 있을 때 상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 주기, 그 다음에 최소 로우의 개수, 이런 식으로 섹션 인덱스에 대한 속성 설정을 테이블 뷰에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섹션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뷰의 데이터 소스를 이용합니다.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에는 섹션 인덱스 타이틀스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자열 형태로 제공해 주면 됩니다. 문자열의 배열 형태죠. 여러 개가 되니까요. 대부분 이 배열은 섹션의 개수와 일치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꼭 일치하지 않아도 에러는 나지 않아요. 대신 사용자한테 해당 인덱스가 빠지거나 혹은 더 많은데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코드로 섹션과 섹션 인덱스 사용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섹션의 개수입니다. 5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짜는 코드는 오란 숫자 대신 실제 데이터에 있는 섹션의 개수를 반환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섹션에 대한 인덱스를 제공합니다. 문자열 배열로요. 5개니까 그 개수만큼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에 대한 타이틀까지 같이 출력해주면 조금 더 테이블을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섹션과 섹션에 대한 인덱스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테이블 뷰에서 다룬 데이터가 많을 때는 검색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것도 사용자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테이블 뷰에서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좀 많이 있어요. 일단 검색어 입력하기 위한 컨트롤이 필요할 겁니다. 서치 반응을 이용하면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전체 목록도 보여줘야 되고요. 검색을 했다, 검색된 결과도 보여줘야 되겠죠. 이거를 서로 다른 테이블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 때는 지금 화면에 출력되는 게 전체 데이터인지 혹은 검색된 데이터인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UI킷에는 검색을 위한 컨트롤을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서치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치바 그리고 서치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치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디플리케이트 돼가지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서치바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치바를 이용해서 검색을 할 건데 서치바를 어디다 배치할까요? 서치바를 테이블과 별도로 놓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테이블에 헤더뷰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섹션에 헤더, 푸터뷰가 있는 것처럼 테이블 전체에도 헤더뷰와 푸터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더뷰와 푸터뷰는 테이블 셀과 같이 스크롤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빌더를 하기 위해서는 서치바를 테이블 뷰로 잘 밀어 넣으면 셀과 같은 레벨로 위치하게 됩니다. 코드로 해야겠다. 테이블 뷰에는 테이블 헤더 뷰, 푸터 뷰, 프로퍼티가 있어서 서치바를 만들고요. 테이블 뷰에 테이블 헤더 뷰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제 서치바를 배치했죠. 서치바를 이용해서 테이블에 검색 기능을 만들 겁니다. 서치바에 검색을 입력하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는 검색어 입력 결과는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서치바 델리게이트는 뭐가 있느냐? 서치바 서치 버튼 클릭 드래그를 이용해서 검색어 입력을 마쳤을 때 키보드에 검색 기능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거가 됩니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게 있겠죠. 검색어에 대한 내용이 바뀔 때마다 검색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서치바 델리게이트에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검색어를 넣고 검색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뭘 하느냐? 검색 기능을 작성해야 됩니다. 검색이 되면은 그거를 테이블 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검색 기능 구현하는 걸 코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바에서 델리게이트 이용해서 검색을 입력하고 검색 기능 눌렀습니다. 그러면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때 검색을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이전 검색 기록을 삭제해주는 기능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검색 중인 내용을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검색 중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값을 true로 만들었습니다. 이 값은 어디서 사용하느냐? 테이블 뷰가 셀을 출력할 때 그때 필요합니다. 이 값을 이용해서 현재 검색된 데이터를 출력하는 상태인지 혹은 전체 데이터를 출력하는 상태인지 이 품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코드입니다. 셀의 개수는요, 현재 검색 중이다. 그럴 땐 검색된 결과의 개수만큼 만들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전체 데이터의 개수만큼 만들면 되겠죠. 서치바를 이용해서 검색 기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엔 서치 컨트롤을 써볼 거예요. 원래 UI 킷에는 서치 디스플레이 컨트롤러가 있었는데 얘는 iOS 8에서 디프리케이트 됐죠. 그래서 새로 대신해서 사용하라고 제공되는 게 UI 서치 컨트롤러입니다. UI 서치 컨트롤러는요, 라이브러리 없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로 만들어줘야 돼요. 장점은 뭐냐? 자체적으로 서치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치바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하게 되면은 테이블의 내용을 딤시켜서 약간 어둡게 만들어서 검색 중이다 라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치 컨트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치 컨트롤 객체를 만들어야죠. 이니셜라이저입니다. 뷰 컨트롤 파라미터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같은 씬에서 결과를 출력할 거면 nil을 넣어주면 되고요. 다른 씬에다가 결과를 출력하고 싶으면 그때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치 컨트롤은 자체적으로 서치바를 만들어주고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돼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컨트롤 만들었습니다. 같은 씬에서 할 거기 때문에 nil을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치 컨트롤러가 만들어주는 서치 바를 테이블 뷰의 헤더로 설정해준 코드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서치 컨트롤을 만들고 서치 바를 준비해주는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서치 컨트롤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컨트롤에는 현재 검색 중이다. 그때는 배경을 흐리게 약간 검게 만드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딘드 백그라운드 듀어링 프레젠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약간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검색 중인지 혹은 검색 중이 아닌지 그거를 우리는 별도의 프로퍼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서치 컨트롤 사용이 되면은 서치 컨트롤에 있는 is active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검색을 입력하면은 검색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만드는 걸 짜야 되는데 그게 UI Search Result Updating이라는 프로토콜 타입의 Search Result Updater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를 화면상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걸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뷰 컨트롤러가 우선 셀프로 할게요. 뷰 컨트롤러가 서치 컨트롤러에 검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준 역할을 하겠다라고 코드를 작성한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검색을 입력했습니다. 검색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죠. 그게 바로 서치 리절트 업데이팅 프로토콜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뷰 컨트롤러가 이 서치 리절트 업데이팅 프로토콜을 채택하도록 만들고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메소드는요, 업데이트 서치 리절트라는 메소드가 됩니다. 그럼 뷰 컨트롤의 이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이 메소드는 언제 동작하느냐?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어가 바뀔 때마다 동작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입력한 검색어를 읽어서 찾은 다음에 테이블 뷰에 반영하도록 만들면 돼요. 테이블 뷰에 검색 결과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의 개수는요, 검색 상태냐
아니에 따라서 셀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검색 상태라면요, 검색된 결과의 개수만큼 셀을 보여주면 되겠죠. 검색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 전체 개수 보여주면 돼요.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검색 중이다. 그럴 땐 검색된 결과를 토대로 셀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전체 데이터에 있는 걸 토대로 셀을 만들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서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고 검색된 결과를 테이블 뷰로 출력해주는 예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볼 내용은 테이블 뷰 전용의 씬입니다. 예를 보기 앞서서 우리가 테이블 뷰를 사용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씬에서 테이블 뷰를 쓰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죠? 뷰 컨트롤러에다가 테이블 뷰를 이용했죠. 뷰 컨트롤러는 UI 뷰 컨트롤러 만들었습니다. 테이블 뷰는요, 뷰이다 보니까 화면상의 일부만 만들 수도 있고 전체로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화면의 일부로 테이블 뷰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프로토타입 방식으로 셀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소스에 의해서 셀의 개수, 셀을 제공받아서 테이블 뷰를 출력을 했죠. 그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테이블 뷰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빌더에 라이브를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뭔가 뷰 컨트롤은 좀 보이지만 테이블 형태로 나타나 있죠. 이게 테이블 뷰 컨트롤러가 됩니다. 이 테이블 뷰 컨트롤러는요, UI 테이블 뷰 컨트롤을 상속받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뷰 컨트롤의 루트 뷰는요, 테이블 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씬 전체가 테이블 뷰가 됩니다. 화면상의 일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뷰 컨트롤 쓰게 되면요, 다이나믹 프로토타입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정적 셀 방식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씬의 구조 한번 볼까요? 테이블 뷰 컨트롤 넣었습니다. 여기에 루트 뷰는 테이블 뷰가 됩니다. 일반 뷰 컨트롤 가지고요, 루트를 테이블 뷰로 만들게 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그럼 테이블 뷰 컨트롤 쓰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야죠. 이때도 좀 다릅니다. 왜냐? 뷰 컨트롤 만들 때 이제는 뷰 컨트롤 아니고 테이블 뷰 컨트롤 상속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부모 클래스는 UI 테이블 컨트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빌더 가서 씬을 선택하고 씬의 클래스를 테이블 뷰 컨트롤 상속받은 클래스로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요, 델리게이트와 데이터 소스를 만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테이블 뷰 컨트롤 씬을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다이나믹 프로토타입 방식 쓸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볼 건 뭐냐면 정적 셀 방식이에요. 테이블 뷰에는 컨텐트에 대한 종류를 스태틱 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정적 셀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섹션과 셀의 개수가 고정된 경우에 사용이 적당합니다. 그래서 메뉴 같은 거 있죠? 메뉴는 계속 데이터에서 메뉴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죠. 게다가 화면을 스크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메뉴 항목이 많게 되면은 좀 편하게 됩니다. 이런 정적 셀 방식은요,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 뷰 컨트롤의 테이블 뷰 이용해서 스테이크 셀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에러가 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정적 셀을 만들었다면 섹션과 섹션 내에 셀을 만들어서 화면을 구성하면 됩니다. 정적으로 테이블 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커스텀으로 셀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이때 아웃렛이나 액션은 어떻게 만들까요? 셀 클래스를 따로 만들지 않고요, 뷰 컨트롤에 직접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 셀의 크기가 고정됐기 때문에 셀의 개수가 가변적이지 않기 때문에 뷰 컨트롤을 만든 아웃렛과 액션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적 셀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목록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컨텐츠 내용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특히 메뉴 같은 경우죠. 그렇게 고정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정적 셀 방식의 테이블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뷰 컨트롤러는요, UI 뷰 컨트롤을 상속받은 뷰 컨트롤러가 되고요. 테이블 뷰를 이용해서 만들었죠. 테이블 뷰는 다이나믹 프로토타입 방식과 스태틱 셀이 있는데, 이렇게 뷰 컨트롤러의 테이블 뷰를 사용하는 경우는 스태틱 셀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꾸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적 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뷰 컨트롤러 대신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사용해야 돼요. 얘는 이제 지우고요. 다른 뷰 컨트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테이블 뷰 컨트롤러가 돼요. 쭉 배치해 놓고요. 이 테이블 뷰 컨트롤러는 어떤 특징이 있냐? 루트 뷰가 바로 테이블 뷰가 됩니다. 그래서 시내 전체가 테이블이 되는 상황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식에 대한 장점 뭐가 있느냐? 다이나믹 방식과 함께 스태틱 방식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스태틱 방식을 한번 사용해보고 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셀도 몇 개 만들고요. 만들고 커스텀으로 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도 한번 넣어보고요. 이게 바로 커스텀 셀이 되죠. 커스텀에다 놓고 이번엔 슬라이더 중간에 넣고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컨트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초기 뷰 컨트롤 설정을 해줘야만 이 씬으로 나타나게 돼요. 다시 한번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적 셀 방식의 특징이 뭐가 있냐? 내가 디자인한 그대로 나타납니다. 프로토타입 방식 같은 경우는 데이터 소스에 의해서 셀의 개수를 제공받지만 정적 셀은 내가 디자인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게 정적 셀이 돼요. 그럼 여기서 아웃렛이랑 이벤트 받도록 만들어야죠. 그걸 위해서는 클래스를 하나 만듭니다. 이번엔 클래스 만들 때 부모 클래스는 UI 테이블 뷰 컨트롤 상속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스토리보드에 가서 씬의 뷰 컨트롤러를 내가 만든 걸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정적 셀에 있는 아웃렛과 액션을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만들고요. 이번에는 뭔가 코드가 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테이블 컨트롤 같은 경우는 섹션이나 셀의 개수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이나믹 방식 쓰게 될 때는 이 코드를 지워주고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다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요.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커텀 셀 가져갈게요. 여기다가 뭔가 내용을 입력하고 싶어요. 바로 아웃렛 연결하면 됩니다. 이벤트 처리하고 싶어요.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뷰 컨트롤에다가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이 나타난 이후에 아웃렛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양이 아름답진 않네요. 정적으로 바뀌는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뷰 컨트롤러가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타입은 UI 스위치로 해서 선택된 값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하면은 정적 셀 기반의 테이블이 나타났고요. 여기는 데이터가 반영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적 셀 같은 경우는 개별 셀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그냥 뷰 컨트롤러에다가 아웃렛, 그 다음에 액션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적 셀 기반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목록을 만들기 위한 테이블 뷰 세 번째 시간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뭘 했냐? 당겨서 테이블을 새로 고치기. 리프레시 컨트롤을 이용해가지고요. 테이블 뷰를 밑으로 당기면 리프레시 컨트롤이 동작하면서 이벤트가 동작했죠? 이 이벤트를 이용해서 테이블 목록을 새로 갱신하는 걸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셀의 크기를 봤습니다. 모든 셀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인덱스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각 셀의 크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뭘 봤죠? 셀프 사이즈, 즉 셀의 크기를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뷰에서 데이터가 많습니다. 섹션 이용해서 구별하면 편합니다. 그 섹션을 바로 가기 위한 섹션 인덱스를 사용했죠. 섹션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많은 경우 테이블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봤습니다. 검색하기 위해서는 서치 바를 이용했었고요. 서치 컨트롤을 이용해서 테이블로 검색된 결과를 출력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전용의 씬을 봤습니다. 테이블 뷰 컨트롤을 이용해서 정적 방식으로 셀을 다루는 방법, 그걸 통해서 항목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메뉴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적 셀 방식으로 테이블 뷰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 뷰를 다루는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